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한 교실 안에 지금 가해자 피해자가 짝꿍으로 앉아 있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 피해자가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그 공권력이 방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하고 있는 거냐 다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부권 행사하고 계십니다. 뭐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신다면 거부권 행사하고 있어요. 어제도 세 건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죠. 예. 이분 왜 이러세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최상목 대행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뭐 적어도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3명을 다 임명했었어야 되는데 뭐 거기도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래도 헌재재판관을 임명함으로써 이 탄핵 절차 출발시켰다는 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행태들이 지금 굉장히 헌법의 엄중함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의 엄중함을 전혀 모르고 관료적으로 눈침을 보면서 지금 이쪽 저쪽 줄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헌법의 위기이고 공동체의 위기라면 엄단을 하고 제대로 이거 중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림픽 경기 보면 신기록 경쟁을 하잖아요. 네. 지금 사실은 사회가 문민화된 이후에 거부권이라는 게 거의 사문화돼 있었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는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한덕수가 세운 기록을 거기 위에 또 이제 그 권한 대행이 최상목이 또 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뭔가 거부권 행사를 신기록 경쟁하듯이 하는 분위기가 정말로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런 상황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더 걱정되는 부분이라는 것은 가장 이 사태의 핵심이고 종결을 지을 수 있는 내란죄 특검법에 대해서도 그 민주당 아니라는 게 결국은 전부 다 양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환죄 수사도 뺀다고 했죠. 선전성동도 뺀다면서.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앙상한 가지만 남은 특검법안을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한다면은 최상목 대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네.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대행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 최상목 대행이 진짜 딱 이렇게 목에 걸린 가시처럼 남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상목을 탄핵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거냐, 아니면은 지금 있는 국무위원들을 싹 다 탄핵할 거냐.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흘렀다. 여기에서 대충 파면될 때까지는 기다리고 가야 된다. 여러 가지 정치권 내부에 이제 네. 그 고민과 가설들이 돌아다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기한 측면이 저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이후의 과정을 그러면 파면될 때까지 이제 2달 정도 있을 건데 그 네. 사이에 얼마나 또 많은 소란이 있겠습니까? 네. 소란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폭동이나 이런 것들이 또 위험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뭔가 기민한 조처가 필요해 보이는데 최상목을 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야당에 있어 보이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모로 야당 안에서도 지금 이 지지율에 대한 반성과 혹은 비판들이 나오고 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엄중함에 대해서 야권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평가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좀 중심 잡고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은 제가 보기에는 절대로 야당 편 들을 생각은 없어 없죠. 보여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자신도 이 내란 특검이 열리면 본인도 조사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자기 살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은 통과시켜줄 리가 없다라는 저는 상식적 판단은 듭니다. 왜냐하면 최상목 그 대행 같은 경우에는 경제부총리를 할 때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줬다는 게 쪽지가 아니고 사실상 그 종이 한 장이지 않습니까? 그건 쪽지가 아니에요. 네. 네. 그 네. MBC에서 네. 이제 단독 보도를 네. 했던데 그러니까, 네. A4 용지. 예, A4용 쪽지가 아닙니다. 네. A4 용지고, 예, 저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예, 자세한 내용이 쓰여 예, 있고요. 저거는 저 숙제예요, 숙제. 아니, 그렇죠. 예, 네.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계엄이 선포돼서 포고령이 나오고, 실제로 그 실행이 됐을 때 너의 과제는 이 세 가지야. 네. 이겁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비상계엄과 관련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차관에게 전달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를 못 봤다는데 대통령이 준 지시사항을 그렇죠. 안 네. 받겠습니까? 보지도 않고 결국은 넘겼다. 그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밀하게 수사를 통해서 차후에라도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그 최상목 대행이 또 그 안에서도 이제 워낙 비난이 또 이제 그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네. 꼼수를 부리는 정황들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뭐 추가 경정 예산을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야당한테 뭔가 제안을 던지는 모양새이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국가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건데 아마도 이런 결정 시점이
상황이 특검과 묘하게 물타기를 해서 가려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검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어떤 그 말 그대로 협상의 대상이라든가 타협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란 상황이 발생한 것이고 이걸 명징하게 규명하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도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네. 무조건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혀 이제 비타협적인 영역에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헌정 질서가 살아있음을 확약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제 가르마를 타주고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혹여라도 그 화살이 자기에게 올까봐 이건 좀 피하고 싶다. 그래서 근데 그건 피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최상목 딜레마를 넘어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다시 재의결을 해야 되고 재의결을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8표가 넘어올 수 있을까? 또 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안 되면 다시 또 이제 민주당은 한다는 이게 벌써 1년이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4월 총선 이후에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그 4월이 되면 이제 석 달 남은 건데 1년 내내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좀 참 지리한 상황인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걱정들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 최상목 체제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경제 문제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요. 그래요? 특히나 이제 뭐 최상목이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지점으로서 뭐 이렇게 어필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이 불안정성이 가중된다는 거 하는 좀 불안감 혹은 뭐 컨트롤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것도 있어서요. 네. 거기에 대한 판단들은 계속 아마 설 연휴 앞두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경제는 최상목이 잘하기 때문에 최상목 체제에서 경제는 안정화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민주당 안에 있다. 예, 뭐 환율이라든지 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네. 예, 특히나 이제 경제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에 본인들이 조기 대선 들어갔을 때 그 책임감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는 뒤집어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가 안정되고 있나요? 좀 경제가 트럼프 안정이 안 때문에,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뭔가 지금 이렇게 추가로 네.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그것 자체도 환상일 수 있습니다. 경제 관료가 반드시 그 집권할 때 뭔가 네. 안정적으로 경제 운영이 될 거라는 것 자체가 환상일 수도 있고 결국 그걸 통해서 해야 될 일을 못 한다면 그것만큼 또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눈치 보고 못한 일들이 많은데 강단 있게 해야 될 부분에 네. 대해서는 최상목을 만나서 항의하고 이런 일들도 좀 공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안 하다 보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이 상황을 그냥 손 놓고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심이 자꾸 따리를 트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일관할 수 있는 방식을 좀 강구해 달라, 고민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것은 이제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진영 논리로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가져가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 비상계엄은 민주당 때문에 한 거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때문에 한 거고 윤석열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근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식과 몰상식. 제가 어제 이제 정치비상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합법과 불법의 문제이고요.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인 겁니다. 이게 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프레임으로 끊임없이 이제 그 상황을 면탈하고자 하는 건데 그 정도는 국민들이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네. 분들은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겁니다. 불안하니까요.